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이번에는 눈안 증후군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눈안 증후군의 증상과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눈안 증후군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눈안 증후군은 선천성 심장병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단일 유전자 질환입니다. 다운 증후군에서도 선천성 심장병이 흔히 생기지만 다운 증후군은 여러 개의 유전자가 모아져 있는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많아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눈안 증후군은 선천성 심장병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단일 유전자 질환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눈안 증후군은 특징적인 얼굴과 외모를 통해서 눈안 증후군을 의심하게 됩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이 많이 생기는데 가장 흔한 것은 폐동맥판 협착증과 비대성 심근병증이 되겠습니다. 눈안 증후군의 많은 아동들이 키가 작은 단신을 보이고 또 많은 경우에 오목 가슴이나 볼록 가슴 등의 흉곽 형태의 이상을 보입니다. 눈안 증후군의 약 40%에서 50% 정도는 눈안 증후군을 갖고 있는 부모로부터 유전된 것이기 때문에 눈안 증후군에서는 가족력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안 증후군에서 지적장애, 잠복고안, 그리고 인프계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는 언어 지연이라든지 학습 지연이 있는 경우에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잠복고안은 남자 아동에서 고안이 음낭에 내려와 있지 않고 복부에 있는 것을 잠복고안이라고 합니다. 눈안 증후군에서 흔히 보는 림프계 이상은 손과 발이 부어 있는 임프 부종 또는 목 뒤가 부어져 있는 임프 부종 등이 임프계 이상의 흔한 증상입니다. 따라서 눈안 증후군은 특징적인 얼굴 및 외모를 갖고 이와 같은 흔한 증상이 동시에 있을 때 눈안 증후군을 임상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기의 눈안 증후군의 특징적인 얼굴과 외모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가장 흔한 것이 눈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넓은 미간을 보이는 것이고 눈이 아래쪽을 향하는 다운워드 슬랜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중이 깊게 파여 있고 목 피부가 두껍다거나 손과 발이 볼록하게 부어져 있는 인프계 이상이 흔히 나타납니다. 출생 전에 태아의 초음파 검사상에서 인프계 이상으로 목살이 두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아기의 눈안 증후군의 특징적인 외모는 두 눈이 벌어져 있는 미간이 넓은 것, 그리고 귀가 큰 것 등이 특징적인 얼굴의 형태입니다. 아동기의 눈안 증후군의 특징적인 얼굴과 외모는 목이 짧고 굵고 그리고 목에 물갈퀴처럼 피부가 붙어 있는 것이 특징적인 외모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역삼각형으로 보이고 팔꿈치가 이와 같이 꺾여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인 눈안 증후군의 특징적인 외모는 얼굴이 역삼각형을 보입니다. 그리고 목이 짧고 두껍고 물갈퀴와 같이 피부가 붙어져 있는 익상경의 특징을 보입니다. 눈안 증후군은 세포의 증식, 생존, 그리고 분화와 관련이 있는 라스맵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세포에 있는 신호 전달 체계의 구성 유전자 또는 연관 유전자들이 돌연변이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눈안 증후군에 관여되어 있는 적어도 20개 이상의 유전자들이 있고 이 유전자 각각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눈안 증후군이라는 공통적인 임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스 맵카이네이즈 신호 전달 체계에 관여하는 여러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유전자는 다르지만 이들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눈안 증후군이라고 하는 공동의 임상적인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안 증후군의 원인은 약 20개 이상의 라스 맵카이네이즈 신호 전달 체계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대부분
대부분의 유전자의 변이는 단백질의 기능이 더 커지는 gain of function mutation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것들이 상염색체 우성 유전입니다.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라는 것은 엄마가 누난증후군이 있건 아빠가 누난증후군이 있건 자식에게 그와 같은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전달할 수 있는 찬스는 약 50%가 되겠습니다. 누난증후군에 관여하는 약 20개 이상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PTPN11이라는 유전자가 전체 누난증후군의 원인 유전자의 약 50%에 해당합니다. 즉 누난증후군의 약 50%는 PTPN11이라는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흔한 유전자의 변이는 SOS1 유전자의 변이입니다. 이곳에 작용하는 유전자이고, 그 다음에 KRAS라는 유전자, 그리고 RAF1이라는 유전자가 누난증후군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유전자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었던 신경섬유종증 일형도 그 단백질은 RAS 단백질이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고, 이러한 단백질을 만드는 유로파이브로민이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발생합니다. 즉 누난증후군은 이 RAS 맵카이네이즈 신호전달 체계에 관여하는 여러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서 발생하고, 신경섬유종증 일형도 누난증후군은 아니지만 RAS 맵카이네이즈 신호전달 체계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변이의 하나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RAS 맵카이네이즈 신호 전달 체계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유전자의 변이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을 라스 병증, 영어로는 라소패시라고 합니다. 즉 신경섬유종증 일형도 라소패시의 하나이고, 누난증후군도 라소패시의 하나입니다. 신경섬유종증 일형이나 누난증후군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이 라소패시에 포함됩니다. 누난증후군은 비교적 흔한 질환이라서 신생아 1000명당 1명 또는 2500명당 1명으로 발생합니다. 누난증후군의 약 40% 정도가 부모로부터 유전된 것입니다. 누난증후군은 상염색체 우성 유전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 어느 한쪽에 누난증후군의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그 유전자는 아이에게 전달될 수 있고, 아이가 물려받을 확률은 50%입니다. 주로 상염색체 우성 질환이고, 상염색체 열성 유전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누난증후군의 약 50% 이상은 유전된 것이 아니라 그 아동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돌연변이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누난증후군의 약 50% 이상에서는 가족력이 없습니다. 누난증후군은 특징적인 얼굴과 외모로 의심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서 선천적인 심장질환, 키가 작고 오목가슴, 볼록가슴, 가족력이 있고 지적장애, 잠복고환, 림프계 이상 등이 있을 때 누난증후군을 의심하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멍이 잘 드는 혈액응고 이상이 있을 수 있고, 백혈병 등의 혈액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목가슴, 볼록가슴과 같은 흉곽 형태 이상과 더불어서 측만증 등의 골격 이상이 더 많이 나타나고, 발달 지연과 사춘기 지연 등도 하나의 증상입니다. 누난증후군의 진단은 임상적으로 하지만, 임상적으로 누난증후군이 진단된 경우에 약 80% 정도에서 유전자의 이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난증후군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최소한 약 20개 정도 발견되었기 때문에 누난증후군이 임상적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하나하나의 유전자를 선택해서 검사하지 않고 라소패시에 관여하는 여러 유전자들을 모아놓은 판넬을 통해서 염기서열 분석을 해서 누난증후군의 유전자 이상을 발견하는 것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누난증후군의 유전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누난증후군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눈안 증후군의 그 유전체 변이 자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눈안 증후군은 각각의 증상별로 치료를 하는데 오늘은 특히 단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천적인 심장질환은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목가슴과 볼록가슴은 심한 경우에 치료를 하여야 하는데 오목가슴은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볼록가슴은 특별한 보조기를 사용해서 치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목가슴과 볼록가슴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측만증이 심한 경우에는 측만증에 대한 운동치료, 보조기 치료, 그리고 수술치료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에 학습지연, 언어지연 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재활치료와 인지치료가 필요합니다. 고환이 계속 음낭으로 내려와 있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잠복고환에 대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발달지연과 ADHD 등의 행동 문제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키가 크는데 관여하는 여러 내분비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뇌의 뇌하 수체에서 만들어지는데 뇌하 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양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이 그 위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뇌의 구조입니다. 시상하부에서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해서 아주 적절하게 뇌하 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뇌하 수체에서 분비된 성장 호르몬은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 IGF-1을 통해서 기능을 하고 성장 호르몬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의 엑시스는 아동에서 키의 성장을 조절하는 주요 내분비 시스템입니다. 눈안 증후군에서 단신과 사춘기 지연이 매우 흔한데 단신의 원인은 시상하부에서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는 수준의 이상으로 발생합니다. 또 하나는 성장 호르몬 신호 전달 체계에서 IGF-1에 대한 저항이 있어서 단신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하나는 골 성숙 지연 그리고 뼈에 있는 성장판의 장애 등이 눈안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단신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혈병이나 비대성 심근병증 등의 심각한 증상이 없는 눈안 증후군에서 성장 호르몬의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단신, 저신장을 보이는 눈안 증후군 아동에서는 성장 호르몬 치료를 시행합니다. 시작 연령은 약 4세에 시작하도록 하지만 심한 단신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요법에 금기증이 있는데 비대성 심근병증의 발병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있을 때는 성장 호르몬 요법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백혈병이 있거나 백혈병의 발병 위험 등이 증가하는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있을 때도 성장 호르몬 요법의 금기증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눈안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눈안 증후군은 라스 맵카이네이즈 신호 전달 체계에 관여하는 약 20개 이상의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눈안 증후군의 진단은 특징적인 얼굴과 외모가 있을 때 의심하고 선천성 심장질환, 단신, 그리고 흉곽의 이상, 가족력, 지적장애, 잠복고환, 인프계 이상 등이 있을 때 눈안 증후군을 임상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눈안 증후군으로 진단한 경우에 여러 유전체의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서 눈안 증후군의 원인 유전자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눈안 증후군의 치료는 증상에 대한 치료입니다. 눈안 증후군을 유발하는 원인 유전자 자체를 치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눈안 증후군에서 흔한 단신에서 성장 호르몬의 치료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약 4세경에 단신이 있는 눈안 증후군에서 성장 호르몬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의 금기증으로는 비대성 심근병증이나 백혈병 등의 위험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금기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눈안 증후군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